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직도 널 사랑해. 민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 아직도 널 사랑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죠. 영자야. 내가 떠난 게 아니었어. 민호 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공항으로 끌고 갔어. 그날 새벽에 너한테 작별 인사도 못하게.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편지를 썼어. 수십 통을. 하지만 아버지가 다 찢어버렸지. 내가 받은 편지는 단 한 통도 없었을 거야. 민호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3년 후에 돌아왔어. 너를 찾아갔는데 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그때 제가 남편을 만난 게 민호 씨가 떠나고 2년 후였죠. 부모님의 재촉에 그 상처를 잊으려고 그날 내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너희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걸 봤지. 내가 웃으며 저녁 준비하는 게 보였어. 민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돌아서야 했어. 너한테 행복이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영자야,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 생각. 50년을 그렇게 살았어.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병을 얻었어. 치매라고 하더군. 의사가 그러더라고. 소중한 기억부터 잊혀진다고. 민호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서웠어. 너를 잊게 될까봐. 내 얼굴, 내 목소리, 우리가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잊어버릴까봐.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너를 찾기 시작했어. 미친 듯이 찾았지. 혹시라도 기억이 남아있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곳에서 너를 봤어. 복도에서 어르신들 머리를 빗겨드리며 웃고 있는 너를. 50년 전 그 웃음 그대로였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편지들, 사물함에 들어있던 그 아름다운 편지들이 떠올랐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50년 전에 쓰지 못했던 말들을. 하지만 영자야, 내 손이 자꾸 떨려. 글씨가 흐려지고 내 이름도 가끔 까먹어. 민호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났는데 언젠가 너를 보고도 못 알아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영자야, 제발. 민호 씨가 떨리는 손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줘.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내가 다 잊어버려도 내 곁에만 있어줘.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제 손을 잡았던 그 손. 이제는 주름투성이가 된 그 손. 민호 씨,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로 달려갔죠.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민호 씨의 손을 잡는 순간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 기억 속 그 손 그대로였죠. 민호 씨, 영자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는 정원에서 50년 만의 재회였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요양원 정원의 벤치는 낡았지만 아늑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벤치였지만 따뜻한 햇살을 받아 포근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꼭 잡은 채였죠. 민호 씨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호 씨가 제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변의 소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남편분은 어떻게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1년 정도 투병하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간병하느라. 딸이 도와줬어요.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래도 많이 외로웠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네, 외로웠어요.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혼자라는 게 실감나요. 행복했니? 결혼 생활. 후회는 안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했죠. 저를 잘 대해줬고요. 딸 하나 낳아서 잘 키웠어요. 평범하지만 괜찮은 삶이었어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민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내가 불행했다면 나는 평생 용서 못했을 거야. 나 자신을.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요? 결혼 어떠셨어요? 나도 괜찮았어. 아내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어. 무슨,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거든. 늘 마음 한편에 너를 품고 살았으니까. 아내가 알았을 거야.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어요. 봄이 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캠퍼스 벚꽃길이 생각났고요. 비가 오면 함께 우산 쓰고 걷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딸아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민호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그랬어. 영자야. 아침마다 눈 뜨면 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서 곳곳이 달아 있었어요.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죠. 제 숨이 멎었습니다. 50년 전 캠퍼스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은 우리 사진이었습니다. 23세 저와 25세 민호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50년 내내 지갑에 넣고 다녔어. 매일 봤어. 아내도 몰랐어. 아들도 몰라. 나만 알고 있었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이걸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제 사진을 간직했다니. 민호 씨,
저도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당신이 주려던 책갈피가 있어요. 파란색 리본 달린 네잎클로버 책갈피요. 기억하세요? 만나기로 한 그날 미리 가지고 나왔다가 당신이 안 나타나서 그냥 집에 가져왔죠. 영자야, 그걸 아직도 20년 전 이사하면서 짐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요. 남편 몰래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도 제 손만큼이나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날 나갔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이제 만났잖아요. 늦었지만요. 그래. 이제 만났지. 영자야, 이게 꿈은 아니지?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위 간호사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놓으려 했지만 민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놓지 마. 다시는 놓지 마. 50년 전처럼 또 놓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민호 씨, 사람들이 보면 괜찮아. 오해가 아니잖아. 우린 정말 사랑했으니까.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영자 언니, 소희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희 둘을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두 분 무슨 일 있으세요? 둘 다 우시고 손도 꼭 잡고 계시고. 아, 아니에요. 민호 씨가 웃으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소혜 씨, 우리 오래전 친구예요. 아니, 친구 이상이었죠.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진짜요? 50년 만에요? 네. 젊었을 때 많이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소희의 눈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는 로맨스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완전 드라마 같은데요? 50년 만에 재회라니. 진짜 대박이에요. 소희 씨, 이건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언니, 저 입 무거워요. 절대 비밀 지킬게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카페테리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영자 씨, 어서 와요. 옥분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들었어요? 50년 만에 첫사랑 만났다면서요? 언니, 누가 그런. 소희한테 들었지. 어제 저녁에 완전 흥분해서 이야기하더라고. 어머, 낭만적이야. 역시 소희는 입이 가벼웠어요. 우리 나이에도 사랑이 있는 거구나. 영자 씨, 축하해요. 축하는 무슨. 그냥 옛날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 에이, 손 꼭 잡고 울었다며? 그게 친구야? 옥분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언니도 참 좋은 일인데 왜 숨겨요? 우리가 응원해 줄게요.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미라라고 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조금 전에 소희 간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남자분이랑 손잡고 있었다고.
소위 그 아이가 미라한테까지. 미라야, 그건. 엄마, 괜한 기대하지 마세요. 미라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이 드셔서 외로운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조심하세요. 요양원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니에요? 미라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만해. 엄마. 미라야,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응. 엄마 진심이야. 그 남자분이. 누구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의 첫사랑이야. 50년 전에 헤어진. 엄마. 제가 곧 한국 갈게요.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미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요, 엄마. 근데 그래도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딸의 반대. 예상은 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사물함을 열었는데 또 분홍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어요. 영자야, 오늘 당신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잡은 그 손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딸이 걱정할 거예요. 당연해요. 하지만 영자야,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내 기억이 남아있을 때까지. 아니, 다 잊어버려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미라가 한국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요양원으로 왔더라고요. 엄마. 현관에서 미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입술을 꽉 다문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서 와, 미라야. 힘들었지? 비행기에서. 엄마, 그분 어디 계세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본론부터 꺼내더라고요. 제 말을 자르고 주변을 둘러보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산책 나가셨는데. 미라야, 일단 앉아서. 그럼 기다릴게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지금 당장요. 미라는 제 팔을 잡고 카페테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구석자리에 저를 앉히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뭔데, 그게? 강민호 씨 신상 정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지인들 통해 다 알아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가 민호 씨를 조사했다니. 미라야, 내가 왜 그런 걸? 엄마, 일단 들어보세요. 미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듯이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10년 전에 이혼했고요.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어요. 재산은 아파트 하나에 예금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부인한테 재산 분할 많이 해주셨나 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 아드님이 아버지를 여기 요양원에 입소시킨 게 겨우 한 달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혼자 자가에서 사셨대요. 건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요양원에 들어왔겠어요? 그건 혹시 엄마가 여기 계신 거 알고 일부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엄마 재산 알고 접근한 거라고요. 미라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옥분 할머니도
멀찌감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재산이 얼만데 그래? 아파트 하나에 예금 조금 있는 게 다야. 아버지 보험금 받은 것도 내 학비에 다 들어갔고, 그걸 노리고 이런다고 생각해? 그래도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외로운 노인들. 아, 죄송해요. 엄마가 외롭다는 게 아니라. 미라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미라야.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라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판단력도 없는 사람 같아? 민호 씨는 진심이야. 50년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엄마도 그 말 그대로 믿으세요?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다고요? 그럼 왜 진작 안 찾아왔어요? 왜 하필 치매 걸리고 나서 나타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호 씨의 아픈 사연을, 50년의 기다림을. 그때 카페테리아 문이 열리고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건 준석 씨, 민호 씨 아드님이었어요. 둘 다 산책을 다녀온 듯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영자 씨, 민호 씨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옆에 앉은 미라를 보자 웃음이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따님이신가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미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민호 씨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마치 상대를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라입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악수도 청하지 않았어요. 아, 네. 강민호입니다. 영자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잘 지내신다고.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셨죠? 참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미라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50년 동안 왜 안 찾으셨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진짜 그리웠다면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미라야, 제가 딸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 엄마, 저도 정말 궁금해요. 50년이에요, 50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셨다는 게 말이 돼요? 민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준석 씨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민호 씨가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분과 함께 웃고 있었고, 따님, 당신을 업고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어요.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저를 봤다고요? 차마 그 행복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죠. 무슨 자격으로 영자 씨 인생에 다시 나타나겠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멀리서 행복한 모습만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미라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어요. 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
아니, 박영자 씨 사진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아빠, 저 예쁜 언니가 누구야? 물으면 아버지는 그냥 씁쓸하게 웃기만 하셨죠. 준석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전 부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준석아, 아버지 마음속엔 늘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미안했다. 아버지가 진짜 사랑한 그 사람을 꼭 찾아주라고.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수소문했어요. 박영자 씨를.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그분을 찾았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아냈을 때. 그래서 아버지를 일부러 이 요양원에.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일부러요.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중한 기억부터 잊혀진다고. 저는 아버지가 박영자 씨를 잊기 전에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준석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단 한 사람만 사랑하셨어요. 50년을 한결같이 재산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그분만. 카페테리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민호 씨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괜찮아요. 민호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미라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는 딸이 있어서 영자 씨가 행복했겠구나 생각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미라 씨,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를 끝까지 소중히 모실게요. 제 남은 기억이 다 사라질 때까지. 아니, 기억 다 사라져도 끝까지. 그때였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그러자 카페테리아에 있던 모든 어르신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위 간호사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미라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라도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민호 씨를 바라봤죠.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미라가 돌아간 후 저와 민호 씨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 오후 정원 벤치, 저녁 카페테리아.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영자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그러게요. 하늘이 정말 맑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5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민호 씨가 정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 씨, 여기 있었어요? 아, 네. 민호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저예요. 영자, 박영자요. 박영자? 민호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요즘 제가 깜빡깜빡해서. 잠깐만요.
분명 아는 분 같은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벌써 민호 씨, 저 어제도 함께 산책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산책을 우리가 민호 씨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서 저기 혹시 성함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영자 씨? 왜 우세요? 민호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영자 씨라고. 이름은 기억하는데 저를 못 알아보. 그때 소희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못 알아봐요. 소희가 민호 씨를 살펴봤습니다. 민호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치매는 증상이 오락가락하거든요. 그럼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보통은 금방 돌아와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민호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영자야. 민호 씨. 저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오늘 왜 그랬는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괜찮아요. 무서워. 영자야, 나 무서워.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잊어버릴까봐. 내 얼굴을, 내 이름을, 우리 함께한 시간을 다 잊어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자야.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거 받아줘.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50년 전 민호 씨가 저한테 주려던 그 반지. 이게 어떻게 요양원 원장 할아버지한테 맡겼었어. 50년 전에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고. 근데 원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서랍에 그냥.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 씨가 찾아줬어. 내가 부탁했거든. 오래된 서랍들 좀 뒤져달라고. 민호 씨, 영자야, 50년 늦었지만 받아줘. 제발. 민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헐렁했어요. 50년의 세월만큼 헐렁하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으니 그럴 만도 하지. 민호 씨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영자야, 결혼해줘. 정식으로. 우리 이제 숨기지 말고. 민호 씨, 내 기억이 남아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씨.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50년을 기다린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준석 씨와 미라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진심이세요? 미라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엄마 진심이야. 하지만 엄마 나이가. 미라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할 권리 있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준석 씨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준석아. 민호 씨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 기억이 남아있을 때.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와 함께하고 싶어. 정식으로. 준석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너희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찾아주라고. 준서가 엄마가 허락하셨어.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정말 축하해요.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요. 옥분 할머니가 제일 신나했어요. 영자 씨, 우리가 꽃 장식 다 해줄게. 어머, 이 나이에 결혼식이라니. 언니, 너무 수고스럽게. 무슨 소리야. 우리 요양원 최초 결혼식인데 당연히 성대하게 해야지. 소희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언니, 드레스는요? 웨딩드레스 입으실 거예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웨딩드레스를. 아니에요. 꼭 입으셔야 해요. 제가 예쁜 거 찾아볼게요. 며칠 후 소희가 정말 드레스를 가져왔어요. 순백색은 아니고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죠. 언니,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뻐요, 언니. 정말 예뻐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준석 씨가 준비한 정장을 입었어요. 네이비색 양복에 하얀 셔츠. 50년 전 그때처럼 멋있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어요. 요양원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셨죠. 신부 입장하십니다. 소희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에스코트 할게요. 고마워, 미라야. 정원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민호 씨가 서 계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야. 민호 씨, 우리는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준석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0년을 기다린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신랑 강민호 씨, 신부 박영자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평생. 제 남은 생이 닿을 때까지.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 박영자 씨, 신랑 강민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평생. 저도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50년 전 그 은반지. 저도 준석 씨가 준비한 반지를 민호 씨 손에 끼워드렸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영자야.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제일 크게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미라와 준석 씨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에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소희가 준비한 이벤트였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5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진짜 부부로.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보냈어요. 요양원에서 부부방을 따로 내주셨거든요. 영자야, 커피 타줄까? 아니요. 제가 탈게요. 민호 씨는 앉아 계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증상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영자야, 오늘이 며칠이지? 11월 15일이요. 아, 그렇구나. 까먹었네. 날짜를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아침을 드셨는지도 잊어버리실 때가 많았어요. 민호 씨, 아침 드셨잖아요. 그래, 내가 먹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민호 씨가 절 알아보기만 한다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민호 씨를 깨웠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민호 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예요. 영자요. 부인이에요. 부인? 민호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한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민호 씨,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 씨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민호 씨, 저예요. 박영자, 당신이 50년 기다렸던 한 달 전에 결혼했잖아요. 결혼? 제가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 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언니, 진정하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의사 선생님이 민호 씨를 진찰했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됐네요.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했는데. 치매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기억을 잃으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민호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알아보다가 점심때는 못 알아보고 저녁에는 다시 알아보고 영자야, 미안해. 미안해.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민호 씨는 우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서워. 너를 잊는 게 너무 무서워. 안 잊어버려요. 제가 계속 상기시켜 줄게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누구야? 왜 내 방에 있어? 민호 씨, 저예요. 영자. 몰라. 나가라고. 민호 씨가 베개를 던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 소희가 옆에 앉았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소혜 씨, 이러다가 민호 씨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언니, 우리 결혼한 것도 함께한 시간도 다 잊어버리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민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야, 영자야. 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 영자야.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민호 씨가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민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영자야,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부탁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너를 잊어버려도 곁에 있어줘. 내가 누군지 몰라도 그냥 곁에 있어줘. 민호 씨, 부탁이야. 제발. 네, 민호 씨. 약속할게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민호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 씨에게 매일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호 씨, 우리 50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캠퍼스 벚꽃나무 아래에서 50년 전에? 네. 민호 씨가 저한테 책 빌려달라고 했죠. 그때부터 우리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민호 씨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여기 요양원에서 50년을 기다렸어? 네. 민호 씨가 저를 기다렸어요. 50년 동안. 나 참 바보였네. 아니요. 민호 씨는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기억 못해서.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 둘의 기억. 제가 다 간직할게요. 그날 밤 민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내가 사랑한 사람인 것 같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네, 민호 씨. 맞아요. 저, 민호 씨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럼 됐어. 기억은 못해도 이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아.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 손을 꼭 잡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호 씨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저를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간호사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저예요. 영자. 영자? 누구죠? 부인이에요. 민호 씨 부인. 아, 죄송한데 저 결혼 안 했는데요. 매번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석 씨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영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힘드시죠? 보기에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민호 씨 곁에 있어주는 것.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하셨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옥분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너 이러다 쓰러지겠어. 좀 쉬어.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옥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자야, 민호 씨가 널 못 알아봐도 내가 행복해야 해. 그래야 민호 씨도 편안하잖아. 언니, 울지 마. 내가 우는 거 보면 우리도 다 마음 아파. 옥분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웃으며 민호 씨를 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그러게요.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냥 친구예요. 매일 와서 이야기해주는 친구요. 아, 고맙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저는 민호 씨에게 우리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줬어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한 여자를 50년 동안 사랑했대요. 50년이나? 네. 헤어졌지만 단 하루도 잊지 않았대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했죠. 와, 멋지네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 남자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50년을 기다리다니. 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 씨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민호 씨, 민호 씨,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폐렴이에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민호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호 씨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민호 씨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닿을 수 없는 거리. 준석 씨가 옆에 왔어요. 어머니, 들어가 보시겠어요? 잠깐이라면. 네, 네, 들어가고 싶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 침대 옆에 섰어요. 민호 씨, 저예요. 영자. 민호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역시 저를 모르시는군요. 그냥 친구예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던. 아, 그 친구분. 민호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매일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참 좋아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호 씨,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50년 전에 만났어요. 50년 전? 그럼 네, 우리 사랑했어요. 50년 동안 민호 씨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당신이, 민호 씨, 당신 손 잡고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제 눈물이 민호 씨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호 씨 손 잡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민호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놓지 않았어요. 이야기 더 들려줘요. 그 50년 기다린 남자 이야기. 네, 들려드릴게요. 저는 우리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날, 벚꽃나무 아래에서 고백하던 날, 헤어진 그날,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날. 참 좋은 이야기네요. 민호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네요. 민호 씨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요. 이름도 모르는 친구분. 민호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이름은 영자예요. 박영자. 민호 씨가 5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민호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자. 예쁜 이름이네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저는 민호 씨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나가셔야 해요. 조금만 더요. 규칙이. 준석 씨가 간호사를 말렸어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저는 민호 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민호 씨. 50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민호 씨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민호 씨는 일주일 후 깨어나셨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놀라워하셨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매일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아버지가 그걸 느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던데요. 환자가 살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민호 씨.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 오늘 기분은 어때요? 민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당신은 친구예요. 매일 와서 이야기 들려주는 친구요.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이름이 영자예요. 박영자. 예쁜 이름이네요. 매일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요. 50년을 기다린 남자와 여자 이야기. 민호 씨는 제 이야기를 좋아하셨어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셨죠. 와, 50년을 기다렸다고요? 그 남자, 정말 대단하네요. 네. 단 하루도 그 여자를 잊지 않았대요. 여자도 그랬나요? 네.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편엔 늘 그 남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만났어요? 네.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어디서요? 요양원에서요. 우연히.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요양원이라. 우리처럼? 네. 우리처럼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는 알아듣지 못했지만요. 그 남자와 여자,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겠네요. 네.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대요. 짧았다고요? 왜요? 남자가 병에 걸렸거든요. 기억을 잃어가는 병에. 민호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럼 여자를 잊어버렸겠네요. 네. 조금씩 잊어갔어요. 여자는 어땠을까요? 많이 슬펐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많이 슬펐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곁에 있었어요. 끝까지 남자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기를 기억도 못하는 남자 곁을 지켰다니. 사랑이니까요. 기억하든 못하든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인가요? 네. 당신도 매일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저 혼자가 아니네요. 민호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이 있는지. 준석 씨가 계시잖아요. 아드님. 아, 그 젊은 사람요. 아들이라고 하던데. 낯설어요. 제 아들인데.
낯설다니.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이렇게 텅 빈 기분이 마치 제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뿌리가 없는. 저는 민호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준석 씨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친구라고만 하지 말고. 진짜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당신 손을 잡으면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민호 씨, 혹시 우리 아주 오래전에 만난 적 있나요? 아주 특별한 사이였나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오래전에 만났어요. 아주 특별한 사이였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거구나. 당신만 보면 왜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는데. 민호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여전히 잡은 채로 당신 곁에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어디론가 돌아온 것 같은. 이상하죠?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영자 씨, 네, 제가 당신을 사랑했나요? 오래전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그랬구나.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민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민호 씨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야. 옥분 할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반겼어요. 민호 씨 돌아오셨어? 어머, 정말 다행이다. 우리 다들 걱정했다고. 네, 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나저나 너 좀 봐. 완전 반쪽됐잖아. 제대로 먹긴 했어? 병원 다니느라 고생했지? 옥분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폈어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래야 민호 씨가 좋아하지. 아니, 민호 씨가 기억은 못해도 본능적으로 알 거야. 자기 부인이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옥분 할머니가 제 볼을 살짝 꼬집었어요. 민호 씨는 예전 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도 옆방에 그대로 있었죠. 민호 씨, 병원보다 여기가 편하시죠? 네. 훨씬 좋네요. 여기가 익숙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민호 씨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제 방이라면서요? 네. 그럼 당신은 저기 옆방에? 네. 옆방이에요. 저기 실례지만 간호사님한테 들었는데.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민호 씨. 괜찮지 않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사랑했다는데, 결혼까지 했다는데,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도 못 떠올린다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민호 씨.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만 보면 설레요. 이게 사랑일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사랑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자 씨,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기억은 없지만 이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아요. 당신을 다시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저는 민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네. 네, 민호 씨. 다시 사랑해요. 몇 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호 씨는 저를 새로 만난 사람처럼 대했어요.
저는 매일 다시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민호 씨. 저는 영자예요. 민호 씨 부인이에요. 아, 제 부인이시라고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매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매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벚꽃이 폈어요. 민호 씨, 벚꽃 보러 갈까요?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정원을 걸으며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신기해요. 뭐가요? 당신 이름을 매일 새로 듣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마치 평생 불러온 이름 같아요. 그건 민호 씨가 평생 불러왔으니까요. 그런가요? 네. 5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민호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영자 씨, 당신이 좋아요.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매일 당신을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매일 당신한테 반해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요? 내일도, 모레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비록 당신이 누군지 매일 잊어버려도 매일 다시 당신을 사랑할게요. 민호 씨, 그러니까 당신도 저 곁에 있어줘요. 제발, 네, 약속할게요. 영원히. 우리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키스했습니다. 50년 전처럼, 아니, 50년 전보다 더 깊게, 옥분 할머니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자야, 민호야, 축하해. 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미라와 준석 씨도 함께 왔었어요.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내일 아침에 제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괜찮아요. 화내지 말아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알아요. 절대 안 화내요. 그럼 다시 소개해줘요. 당신이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매일, 매일 말해줄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자 씨.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호 씨가 제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민호 씨는 또 저를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매일 다시 시작할 거니까요. 매일 다시 사랑할 거니까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50년을 기다린 우리의 사랑.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